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BBC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경우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매 확률이 증가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되고 또 비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요즘 핫 이슈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면, 밤잠에 문제가 있어서 낮에 심하게 졸리는 경우를 통칭해서 우리는 수면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이미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아마 불면이 아니더라도 복용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많게는 눈떨림이나 손발 저림, 근육 경련 때문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 두통과 관련해서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그네슘은 천연의 진정제, 항스트레스 무기질로 불리는 만큼 이 수면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눈떨림, 근육 경련에 사용하는 이유도 이 마그네슘이 근위원의 필수적인 미네랄로서 이 근육의 긴장도와 피로도를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근긴장도를 낮춰주는 것은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NMDA 수용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NMDA 수용체는 이 신경세포의 흥분성 시냅스에 시냅스 후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입니다. 이 보통 칼슘에 의한 세포 신호 조절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NMDA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흥분이 전달되게 하는데 NMDA 수용체가 과활성화되는 경우 뇌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자극은 세포 신호를 통해서 흥분 독성을 유발하고 이 흥분 독성은 신경세포의 사멸로 이어지기까지 해서 치매나 헌팅턴병 같은 신경 퇴행성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평소에는 마그네슘과 아연 등의 이온이 NMDA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 NMDA가 과흥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좀 차분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차분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통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면에서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6와 함께 보조인자로 마그네슘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마그네슘은 다각도로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레리안 추출물입니다. 한때 잘 자요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해졌던 수면 보조제가 있는데요. 이 해당 제품은 발레리안 추출물 단독 성분은 아니지만 이 주 성분으로 길초근이라고 하는 이 발레리안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레리안 추출물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서 가바의 작용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통해서 수면뿐만이 아니라 신경 과민이나 두근거림, 초조, 불안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하며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차 적응이라던가 급성 불면증에 사용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 발레리안의 우리나라의 이름은 바로 지오준풀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한 냄새가 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이제 처음 발레리안 추출물 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약을 이제 먹고 난 후에 손에서 계속 이 지린내가 나서 대체 내가 뭘 만졌지?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냄새 때문에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냄새 자체가 몸에 해롭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복용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레리안 추출물은 전반적으로 수면제처럼 이 순간적으로 잠에 빠져들게 하기보다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방받는 수면제의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말하자면 숙면을 위한 약의 개념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강 추출물 성분입니다. 정확하게는 미강주정 추출물인데요. 미강은 바로 쌀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정 제품명으로 더 유명한 성분인데요. 일반 의약품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쥐실험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2주간 하루에 1g씩을 매일 섭취하였을 때 이 잠에 들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면 효율과 총 수면 시간 그리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단계인 스테이지 2 단계의 비렘 수면을 의미 있게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쌀겨 추출물에서 자율신경계 조절에 도움이 되는 감마오리자노를 비롯해서 베타시토스테롤, 알파토코페롤 등의 여러 식물 스테롤 성분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강 추출물 성분은 H1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복용하시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이죠. 이 미강 추출물도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강 추출물도 이 실험 단계에서 매일 1g씩 잠자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2주간 섭취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수면 관련 영양 성분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 수면제의 효능 효과를 기대하시고 복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는 없지만 중독성과 내성이 고민돼서 이제 수면제 복용을 최대한 피하고 싶거나 복용 중인 수면제의 양을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올바른 수면 습관 교정과 더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조급한 마음이 이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수면과 관련해서는 늘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면은 곧 뇌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수면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도 아무리 수면제를 처방받고 복용을 해도 불면은 계속됩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과 관련해서는 텍스트로 띄워드릴 테니 이 불면증으로 계속 고생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내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교정해 나가시기를 강조드립니다.